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5장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산 및 기금 혹은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재정 운영에 관련되지만 독자는 먼저 행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중앙예산기관의 뜻과 유형 그리고 그 기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예산실의 위치와 기능의 변화, 우리나라 예산 운용 혹은 재정 운용과 관련된 그 헌법 체계와 그 법률 체계를 파악하고 국가재정법의 연역, 그 적용 범위, 과거 예산 회계법과 비교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업 예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특징을 알아보고 국가 회계법의 적용 범위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조직, 중앙예산기관, 그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그리고 그 요약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무행정의 조직입니다. 행정수반의 예산 운영을 보좌하는 기관을 중앙예산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우리나라 예산 운영 혹은 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장에서 그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조직의 의의는 정부의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검사 및 결산 등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 하에서 행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맡고 그리고 입법부는 예산의 심의, 회계 검사 및 결산을 담당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예산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기금의 운영도 예산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는 예산 기획, 회계, 징세, 조달, 평가 등의 기능이 포함되는데 이 기능들은 각 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감사원, 조달청 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고 통합하는 것이 예산과 기금 운용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체계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중앙예산기관, 수입지출총괄기관, 중앙은행이 있어서 그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예산기관은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총괄 기관을 말합니다. 즉 중앙예산기관은 국가 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 정책을 입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실무 책임을 지고 예산이 성립하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중앙예산기관이 예산관리 외에 전자정보관리, 성과관리, 규제정책, 정부혁신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총괄기관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예산기관과 함께 정부 예산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개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는 중앙예산기관의 수입지출 총괄기관이 분류되어 있지만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두 기능이 한 기관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등 내각 책임제 국가들에는 재무성의 두 예산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가의 출납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은 한국은행 본점의 정부 예금 계정으로
매일 입금되고 여기서 정부의 지출이 지급됩니다. 한국은행은 국고 업무 외에 한국은행권의 발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그리고 증권 매매 등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감독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절 중앙예산기관입니다. 앞에서 중앙 예산기관, 수입지출총괄기관, 중앙은행 등 세 기관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총괄기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리예산처, 재무성, 대통령 경제담당 보좌관실 세 기관이 큰 역할을 하며 이들 기관을 장을 트로이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 책임자에 따라서 중앙예산기관의 위치는 상이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에서 행정수반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 기능을 중앙예산기관이 보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수반은 국가의 우선순위, 재정 운용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 확정해야 됩니다. 정부 수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세입, 세출, 적자 등의 규모를 정하는 거시적 예산 운영과 부처 수준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정하는 미시적 예산 운영이 중앙예산기관을 통해서 조정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예산기관은 행정수반을 보좌하되 먼저 행정수반이 그의 정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수반의 눈과 귀가 돼야 됩니다. 동시에 중앙예산기관은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중앙예산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야 되고 중앙예산기관은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을 정부 수준에서 바라보고 각 부처에 대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음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앙예산기관의 유형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됩니다. 중앙예산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입법부형, 재무행정통합형, 예산기능분리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입법부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의 업무 분장뿐만 아니라 예산 배분에 관한 권한까지 직접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무행정통합형은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예산 운영과 수입, 지출, 총괄 사무가 재무부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산기능 분리형은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수입, 지출, 총괄 업무와 예산 운영을 분리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앙예산기관의 유형을 3원적 체제와 2원적 체제로 나누기도 하는데 3원 체제는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총괄기관 그리고 중앙은행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고 2원적 체제는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총괄기관이 통합되어 있고 중앙은행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앙예산기관의 소속 또는 위치에 초점을 두어서 행정수반 직속, 재무부 소속, 중앙기획기관 소속, 예산기관 분리형 등으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반 직속형을 먼저 살펴보면 중앙예산기관을 행정수반의 직속에 두는 유형으로서 미국의 관리예산처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는 본래 재무성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예산국이었는데 그 후 1970년 닉슨 대통령 때 지금의 관리예산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관리예산처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성과관리, 인력관리, 연방조달관리, 재무, IT 등의 관리, 규제정책, 입법부와의 협의,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지시사항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부 소속형이 되겠습니다. 중앙예산기관을 세입 및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부에 두는 유형으로서 영국의 재무성, 일본의 재무성, 그리고 94년 말부터 99년 초까지 우리나라 재정경제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기획기관 소속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과 예산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중앙예산기관을 중앙기획기관에 소속시킨 유형으로 1994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예산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앙예산기관을 대통령 직속에 두고 있으며 그 기능은 세출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관리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앙예산기관을 재무성에 두고 있으며 그 기능은 대통령 중심제 그것과 동일하지만 세입을 포함한 재정운용 전반에 관해서 다른 부서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산기관 분리형입니다. 중앙예산기관이 하나의 독립된 중앙부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중앙 예산기관이 수입 지출 총괄기관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리형이라고 한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08년 초까지 우리나라 기획예산처가 이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예산 운영은 단순히 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돈에 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는 법률, 조직, 사업, 정책 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예산기관은 거시적 예산 결정과 미시적 결정을 통합하게 됩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비전과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우선순위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세입, 세출의 규모를 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거시적 예산 결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와 하위 단위들이 부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미시적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예산기관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거시적 예산 결정과 미시적 예산 결정을 조정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앙예산기관의 기능은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계획 및 사업의 검토, 행정관리의 개선, 국민과 입법부의 의사 반영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입니다. 예산의 편성에서 핵심적인 업무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을 정부적 차원에서 검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처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조정, 통제하고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계획 및 사업의 검토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세입 세출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예산기관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시킵니다. 중앙예산기관이 매년 경기 전망과 예상되는 예산 수요를 추계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각 부처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그리고 부처 예산 요구를 조정하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이미 재정 계획에 정부의 목표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의 그 개선 기능을 하고 있는데, 행정 그 방법의 개선은 중앙예산기관의 그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의 수행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그 필요 불가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제도, 정보체계, 관리 방법 등의 개선은 물론이고,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기관의 신설, 정원의 변경, 그리고 법률의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정부 혁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 입법부의 의사 반영 부분입니다. 재정기획과 예산 편성을 정부 수준에서 담당하는 중앙예산기관은 그 과정에서 행정수반의 의사를 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과 입법부의 의사를 반영하게 됩니다. 즉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에 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연결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은 여러 차례 개편이 되었습니다. 중앙예산기관을 포함한 정부 조직의 개편은 권력구조와 구조의 변화와 재정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거 기획예산처 자료로서 기획예산처 소개, 설립 목적과 연역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변천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은 4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동이 되어 왔는데요. 48년부터 55년까지는 재무부, 기획처, 예산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55년부터 61년까지는 재무부, 예산국, 그 다음에 61년부터 79년, 79년에서 94년은 경제기획원 예산국, 예산실, 94년부터 98년까지는 재정경제원 예산실, 98년부터 99년까지는 기획예산위원회, 그리고 예산청, 99년부터 2008년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예산실 이렇게 되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예산기관 변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중앙예산기관은 그 소속기관이 여러 차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세 번째로는 중앙예산기관으로서 예산실 조직은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 예산국 시절에는 4개 과였던 것이 79년 6월 26일 때에는 예산실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산실은 2과 14담당관으로 구성이 되었고, 98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확대되었고, 예산청은 4국 14과 4담당관으로 구성되어서 최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 예산실은 축소되어 1990년대 후반에는 실장, 국장, 과장으로 있다가 2000년 후반에 실장, 심의관, 과장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특징을 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집중한 시기가 1948년에서 9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능의 예산 기획,
재정혁신, 정부혁신 등이 추가된 시기가 있는데 이것이 9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중앙예산기관과 수입, 지출, 총괄기관의 통합과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의 연계를 지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중앙예산기관의 명칭을 예산국으로 하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즉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를 설치하고 그 안에 예산실을 두었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실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그 대신 재정운용실, 재정전략실 등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산실이 존재하긴 했지만 재정경제부 혹은 기획재정부 하위부서로 자리했고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예산기관과 수입지출 총괄기관이 통합된 형태가 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실의 조직 형태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재무행정과 관련된 조직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모두 법률의 뒷받침을 받고 있게 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헌법이고 그것에 의해서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감사원법, 국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수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에 의해서 재정민주주의 및 조세법률주의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전문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재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조세법률주의, 국회, 예산, 감사원, 지방자치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 국회의 재정권, 행정부의 제출예산 제도와 재정활동,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지방재정의 확립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를 먼저 살펴보면 헌법 제38조와 59조에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9조에서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등의 과세 요건과 조세행정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 등의 조세행정 절차를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8조와 59조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수많은 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재정권입니다.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는 물론이고 예산심의 및 확정권, 결산심의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 기체동의권,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 재정 부담이 있는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긴급 재정 및 경제 처분에 대한 승인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와 재정 활동입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것을 의결하도록 하는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과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국무회의의 재정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의권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각종 특별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국가의 세입 및 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헌법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8조, 99조에서 감사원의 구성 및 원장, 감사원의 임명, 임기,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100조에서는 감사원의 조직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의 확립 부분은 헌법 제117조, 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그 종류,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들끼리 법률 체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예산회계 운영, 국세, 그 다음에 국회 예산심의, 감사원의 회계감사, 물품 재산 채무관리, 조달 및 계약, 국고관리, 공적자금,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개발 이런 항목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예산의 회계 운영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정부기업예산법, 농어촌 구주개선 특별회계법 등이 있고 정부 투자기관 등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민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법률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그리고 기타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를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1974년 12월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세법 해석의 기본 원칙, 기업 회계의 존중, 납세 의무의 소멸, 과세, 조세의 구제, 납세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의 종류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조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입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국세의 징수 절차, 징수유예, 독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과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그 법률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기초가 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재정법에 따라서 그리고 상당 기간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예산과 회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회계법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정부가 2003년에 정부 회계 및 예산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각 별도의 법률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국가재정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6년 10월에 법률이 통과돼서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과거에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은 기본관리 기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정법과 그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그 법률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51년 6.25 동란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재무부를 중심으로 재정법을 작성하고 9월에 그 제정 10월부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은 모두 10장으로 예산 단일주의, 예비비, 예산 2월, 국고채무 부담행위, 추가 경정 예산, 가예산, 예산 영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산회계법이 61년 12월에 제정됨으로써 이 제정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은 6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재정법과 다른 부분은 계속비 제도의 신설, 예비비의 그 계상, 그리고 예산 배정과 자금 공급의 일원화, 예산 이체의 명문화, 공공요금 심사위원회 설치, 기업회계와 정부 투자기관 관리 개선,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무분장, 예산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 후에도 예산회계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이 양법률의 내용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이 새로 도입한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목적이 확대되었는데 예산회계법은 예산과 회계에 적용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었지만 국가재정법은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을 확대하였고 재정운용에서 효율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건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기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와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해서 계획에 대한 입법부의 이해와 통제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명료화하였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예산 총계주의, 회계연도 독립 등과 별개로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 최소화, 재정 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제고, 성인지적 예산
운영 등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비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 예산회계법에서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0분의 1 이내라고 명백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27조에 규정함으로써 예산 사업이 남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와 조세 감면 등을 보여주는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의 지출한도 통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수 있고 또 기금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예산기관이 국가재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출한도액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거시적 예산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요약해 보면 국가재정법은 예산, 결산, 기금, 성과관리, 국가채무관리에 적용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권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재정 규율을 엄격히 확립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중장기 계획의 수립, 성과관리, 채무관리,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유도 등에 있습니다. 정부 기업 예산회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업 예산법은 정부 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정부 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기업 예산회계법을 2008년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과 정부 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을 폐지하고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합리성, 투명성 등을 강조한 면에서 앞에 두 개 법률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들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특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투명성 확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평가와 감독 제도화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회계법을 살펴보면 국가회계법은 2007년 10월 17일에 제정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과 회계를 운영하였지만 예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고 회계는 따로 떼어서 국가회계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회계 처리 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예산 관련 법률의 변천 사항을 도표로 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재정법이 예산회계법을 통해서 국가재정법으로, 기금관리기본법도 국가재정법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회계법이 제정이 되었고,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왔고,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이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변천해 온 거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금 관리법입니다. 정부는 국고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을 2002년 12월 30일 제정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금이라는 것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서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국고금 관리법은 계획에 따른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적절한 지출, 안전한 범위에서의 운용,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 등의 국고금 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법은 1988년 4월에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법은 7장 재무에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과 공공시설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35조에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역시 1988년과 2005년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절차, 지방세의 종류, 과세물권, 과표, 세율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1969년 제정되었지만 1980년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재무행정 이 조직으로서는 예산 및 기금 운용의 예산 기획, 회계, 징세, 조달, 평가 등의 수많은 기능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감사원 등에 분산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을 분산시키고 통합하는 것이 예산 및 기금의 운용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중앙예산기관으로서는 행정수반 직속형, 재무부 소속형, 그리고 중앙기획기관 소속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재무부 소속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 기획 및 사업의 검토 조정, 행정관리의 개선, 국민의 입법부 의사의 반영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으로는 기획처 예산국에서 재무부 예산국, 경제기획원 예산국에서 재정경제원 예산실, 그리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는 그 헌법과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세 법률주의, 국회의 재정권,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와 재정 활동,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지방재정의 그 확립 부분으로 이렇게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그 법으로 그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